자,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공감 100% 키워드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한켠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슈퍼컴퓨터 같은 사람을 쉽게 고를 수 있고 또 한켠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고르는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구직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대폭 낮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회사가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인 만큼요. 진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 100% 오늘의 주제 들으신 것처럼 중소기업입니다. 참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좀 우리도 약간 어느 정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대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구직자가 넣었다 그러면 이야, 우와, 한갑사 이러는데 중소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넣었다 그러면 그래. 야. 그래. 네,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가 많고, 왜 대기업에 넣었다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좀 준비가 안 됐나? 이런 선입견을 갖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일단 너무 궁금한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짓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줄까요? 영은 학생 먼저. 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굴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자본 규모.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지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대표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나누나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일단 두 학생이 말한 바가 다 이제 말이 되는데요. 일단 사람 수 몇 명의 종업원이 있느냐, 또 얼마나 돈을 버느냐, 사실 요걸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이라고 좀 어려운 말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요, 한 10명씩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기업보다 더 작은 게 이제 소상공인 정도인데, 그건 한 10명 미만. 그다음에 돈 버는 것도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기업은 10명에서 한 100여 명 사이? 그런 건 이제 소기업이라고 하고 역시 10억에서 한 100억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중소기업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100명에서 한 1000명 사이 그리고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중견기업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많다. 그리고 사실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그 브랜드의 네임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군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대기업은 이제 1000명 이상이 여러 가지 모였을 때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그 1000억과 1조 사이의 그런 매출액 규모로 따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이요, 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인데 우리 역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좀 큰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대기업에만 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치면은 삼성 다니고 있습니다. LG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데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회사 다녀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자신이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이 좀 주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런 인식의 변화는요, 차이는 언제쯤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진짜 우리가 인류대학을 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떤 투자 홍보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좋은 걸 소개하고 좋다라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유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먼저 일단 그 취준생들이요. 그래도 중소기업에도 내가 잘 찾아보면 내 뜻을 펼칠 만한 그런 좋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먼저 좀 많이 찾아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아무튼 또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요,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구직자 2,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 한 반 정도, 55%가요. 대기업 공채에 떨어지더라도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뭐 아니면 돈 거죠. 무조건 예. 대기업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기 우리 구직자가 2명이나 나왔으니까 한번 네. 직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용으로 말고요.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 지원하다 떨어지긴 했는데 슬퍼지나요? 눈물 나네요, 갑자기. 슬픈 얘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제가 젊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다. 네. 자, 그럼 지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주변에 실제로 대기업을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중소기업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더 잘 풀린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저는 중소기업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혹시 대기업에 지원해서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우리 흔히 표현을 하는데 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한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만약에 좀 꺼려한다고 쳤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도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데 5위는요. 네.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한 all과 이거의 차이거든요. 네. 주위 시선을 의식해서 라는 대답이 20% 정도 됐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주위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참 안 해도 괜찮은데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위의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다면은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조금 전에 대기업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직자들의 마음 혹시 이해가 되는 건가요? 사실 저도 많이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무슨 맨 그 타이틀을 좀 버리기가 좀 아쉽습니다. 네. 할 수만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요,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서지혜 학생이 소개팅을 했어요. 네, 상대 남자가 네, 삼성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그냥 뭐 회사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좀 더 호감이 가세요? 아무래도 대기업 다닙니다 하는 쪽이 좀 더 호감이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직히 네. 그렇겠죠. 그렇군요. 예. 유진 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예. 대기업이라고 하면 회사 이름을 듣지 않고도 뭔가가 신뢰가 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대기업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결론은 그런 것으로. 그렇죠. 네. 뭐 저희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주위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로 지금 선입견이 있고 또 편견이 존재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표님, 문제는 뭐 편견을 떠나서 이러한 시선을 구직자들까지 의식을 미리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뭐 자기 행복이라 뭐 그런 만족도는 자기한테 달린 거지. 주위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너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저는 또 반대로 예. 그 사람의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주위 시선에서 주위 사람이 나를 잘 봐주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도 또한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나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을 뭐 끄는 그런 건 좀 안 좋겠지만 주위의 시선 자체를 뭐 이렇게 인식하는 거가 나쁘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은데 자 그렇다면 5위는 알아봤습니다. 네. 4위도 한번 만나볼까요?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 4위는 뭘까요? 예, 4위는 사실은 이건 많이 좀 자기가 클릭품, 손품이라고 하죠. 손가락품을 빨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그렇다가 4위를 차지했어요. 중소기업 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건 그냥 좀 약간 좀 변명의 느낌이 있는데 요즘 정보의 홍수고 심지어는 네. 정보의 쓰나미일 정도로 매일같이 문자가 울려대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이 정보 서치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훈 학생은 어떻게 정보를 좀 이렇게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신문 같은 데 있는 기업들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외 같은 경우는 공채 달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즌에 이제 어떤 기업이 채용을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나서 그다음에 인터넷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일단 큰 것부터 알아보고 조금씩 자세히 알아보는 스타일인 예. 것 같은데 지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들을 어떻게 서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잖아요. 아주 정보의 바다인데 예.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커뮤니티. 구직자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사이트에 가입해 있어요? 저는 한 3개 정도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재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두 분 말씀하신 대로요.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그런 포털 사이트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채 시즌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그 시기가 나와요. 그럼 이런 기업이 지원을 받는구나를 알아본 다음에 대신 이제 구직자의 정말 궁금한 정보는 그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인가 이런 거니까 그런 건 정부와 그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추천하고 좋은 것들을 인증하는 게 있거든요. 공인된 사이트들이 있죠. 네. 예. 고용노동부의 열린 고용 리더라든가 지식경제부의 월드클래스 300, 그다음에 서울시의 하이서울 브랜드, 부산시의 고용 우수 기업 등이 대표적인데 예. 또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뭔가 좀 감추어진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좀 인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취업 포털 사이트 워크넷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채용 정보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가시는 대로 이제 그 인터넷 주소가 있잖아요. 네. 여기만 뒤져봐도 지금 뭐 네. 대여섯 군데가 넘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자기가 손가락품을 많이 팔면은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일이 다 찾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1시에 1시간씩만 시간 내주시면 네. 좀 더 생생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5위,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3위는 잦은 야근이라든가 그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그런 부분이 30% 정도 차지했어요. 중소기업은 뭐 야근이라든지 업무 강도가 셀 것 같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신입의 입장에서, 구직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회사 들어갈 때부터 너무 편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사실 업무 강도 같은 면에서는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사실 그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일을 맡느냐의 차이거든요. 가령 뭐 IT 업계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러면 뭐 야근이라도 해서 날짜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건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다 그렇고요. 가령 뭐 내가 콜센터에서 일하게 됐다. 근데 내가 6시 이후까지 그 전화가 더 이상 안 오는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맡은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야근과 업무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야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긴 하네요. 네. 업무에 따라 다르다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2위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사실 이거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좀 넘기 힘든 벽이기도 한데요. 예. 복리후생이 열악할 것 같아서 60% 정도 됐어요. 네, 앞서서 이제 넘기 힘든 벽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복리후생 아무래도 참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좀 갖춰진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가령 삼정 P&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사내 기술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동기부여가 되는군요. 네. 예. 포스코 인재개발원과 제휴해서 사내 온라인 강좌를 또 개설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4억 4천만 원 정도를 직원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적지 않은 굉장히 돈인데. 많은 양이네요. 네. 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전사원을 파견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취미생활 관련 경비로요. 1년에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녀 자원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요. 대학교까지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반액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뭐 의료비라든가 의료비에도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사원한테 주택 자금을 대출 이야.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있죠. 와, 아니, 너무 좋아요. 대기업 만만치 않은 그런 복리 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직원 가족 복지나 또 다른 특별한 혜택이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또 우리 유진 씨도 소개해 주실 곳들이 있죠? 네, 예. 중소기업의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가족복지 제도를 조금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오토바이와 헬멧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홍진 HJC의 그 제도입니다. 주택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미혼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요. 또 기혼 직원들에게는 사원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마련 전세 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자녀 학자금 지급은 물론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기사녀 600%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내 체육시설이 있고 또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해서 회사 주식의 5%를 무상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장암 LS 윤활제 제조업체에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고요. 직원의 부인이나 여직원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20만 원 수당 지급, 또 매월 가족 수당 5만 원과 효도 수당이 나오고요.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매달 2만 5천 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조금 독특했습니다. 와. 네, 지금까지 직원 가족 복지 제도를 알아봤다면요. 네. 다양한 휴가제를 실시하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네. 나우콤이라고 인터넷 보험 서비스 업체입니다. 유급 90일
출산 휴가를 주고 있었고요. 근속 6년마다 한 달씩 유급 휴가를 주는 안식 휴가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매 분기별마다 직원을 선발해서 해외 여행 지원금 120만 원을 지급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라는 조금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휴가 제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훈 재학생 두 학생은요 지금 말해드린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복리후생 제도 어떤 기업의 복리후생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네, 저는 일단 여기 경남스틸 기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취미를 이제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사에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그렇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고 그다음에 또 학자금까지 다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지혜 학생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었나요? 복지만 따졌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나우콤 인터넷 보안 업체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저희 나라가 이제 이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또 돈보다는 어떤 여가나 여유적인 면을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보니까 휴가에 관련된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찾아보면은 좋은 복리후생 제도를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좀 꺼려하는 이유 1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1위는 우리 정주진 캐스터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연봉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어서입니다. 정유진 캐스터, 네, 공감하시나요? 네. 네, 깊게 공감하네요. 연봉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요. 사실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연봉이라는 뭐 자존심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같은 것도 또 있겠죠. 네, 솔직히 이것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조사를 해보면요. 그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전체를 다 조사해보면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이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 할 때 느껴진 어떤 돈과 바꿀 수 있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디프레스 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치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가 그 가치를 정해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대기업이 확실히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맞는 건 맞는 건가요? 그게요. 많은 건? 네. 일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아까 직무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이걸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고 싶을 때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좀 창의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몰려있네. 디프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장일단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자,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모든 구직자들이 다 대기업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그 한 해 수능 보는 게 이번 주에도 수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보는 인원이 한 6, 7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졸업하는 인원도 6, 70만 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근데 대기업에 1년에 뽑는 사람을 보면 4만 명, 5만 명 정도예요. 당연히 뭐 20분의 1 밖에 못 가는 그런 거라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만나봤는데 자, 기타 의견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거 있을까요? 기타는 6위는 일단 추후 이직할 때 불리할 것 같아서가 차지했고요. 7위는 자기가 딱 정한 목표는 대기업이 있어서 이런 거고요. 8위는 업무를 제대로 못 배울 것 같아서라는 부분들이 그 기타 의견이었습니다. 네. 어떻게요?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아주 없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직할 때도 저 친구는 뭘 한 친구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이런 그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라든가 월급이나 이런 건 분명히 낮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로 구직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껏 입사했는데 기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정성 문제가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역량이 있는 사람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말 능력이 있다면. 대기업에서는 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승진 속도도 중소기업이 좀 빠르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을 좀 발휘했을 때, 이 친구가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승진 연수도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까지 가는데 한 8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한 6년이나 9년이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죠. 특히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과장을 달아주긴 해요. 예. 외부적으로 이렇게 명함 돌릴 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친구 벌써 과장이야? 네. 라고 하는데 실제 직급은 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좀 거기에 능력이 조금만 보태지면 뭐 4, 5년 만에, 3, 4년 만에도 과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뭐 승진이 빨리 된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대기업에 비해서 자신의 사정, 그러니까 사장이랑 그냥 잘 아는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좀 잠깐 한 3일 동안 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자유스럽게 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의 기회를 좀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사실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이 40대, 50대쯤 돼서 이제 퇴직돼가지고 나오시면 닭집밖에 할 게 없어서 닭집에 몰려들었다가 또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대기업에서 시스템 안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알지 전체를 모르거든요. 중소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장과 같이 창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넓히는 게 또 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중소기업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취업 전략 한번 또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중소기업은 공채보다는 연고 채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다 그런 건 많으니까 인맥적인 부분을 좀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회사도 좀 아까 봤듯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자, 일단 뭐 직종 같은 경우에도 좀 유심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종은 사실은 이제 이게 회사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는 돈을 많이 버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뜨는 유망 직종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네. 돈을 벌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주식 같은 걸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주식. 네, 아무래도 좋은 그 유망한 그쪽에는 많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이런 업종이 유망하구나 아니구나 그걸 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재무제표도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공감 100% 오늘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게 가면 네. 되게 힘들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중소기업 사장님도 뽑을 때요, 이 친구랑 평생 갈 수 있다라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뽑으시면 그 직원들, 취준생들이 중소기업 가면 위험해 이런 생각을 좀 덜 하게 되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도 같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맞아요. 평생 같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양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네요. 네, 저희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들고 다시 오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 일본 기업 카네카의 인턴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